고승 현장법사의 서천경구 여정과 그의 생애, 그리고 소설 서유기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현장법사는 당나라 시기의 서천인도로 경전을 구하러 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불교 진리를 탐구하고 전파한 인물입니다. 그의 여정은 불굴의 신념과 강한 의지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든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또한 그의 서유기는 수많은 전설과 신화가 더해져 문학 작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1장 어린 시절과 출가, 태어난 배경과 어린 시절, 서기 602년 낙주 언사현의 진씨,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곧 미래의 불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을 현장 스님이 됩니다. 본명은 진이인 그는 학식이 깊은 집안에서 자라며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학문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어린 진이는 조부와 함께 수도원에 방문하여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경전의 내용이 정말 신비로워요. 더 공부하고 싶어요. 진이가 말했습니다. 조부는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그래, 진이야. 지혜와 배움에 대한 열망은 아주 좋은 것이란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워라. 진이는 그날 이후로 더욱 많은 경전을 읽으며 학문에 대한 갈망을 키웠습니다. 출가와 초기 승려 생활. 어린 나이인 13살의 진이는 낙양에서 출가하여 불법에 귀의했습니다. 출가 후 그는 현장이라는 법명을 받게 됩니다. 현장 스님은 불경과 불교 논서들을 깊이 연구하며 불교의 진리를 깨달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승려들과 함께 토론을 하며 학문을 갈고 닦았습니다. 현장 스님, 이 경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 젊은 승려가 물었습니다. 현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 경전은 우리가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제2장 서천을 향한 첫걸음. 출발 결심과 준비. 서기 629년 현장 스님은 당나라의 불경 번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천으로의 여정을 결심합니다. 당시 천축국 나란타사에서 개현 법사가 불교 대승 경전 유가사지론을 강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가르침을 배우고자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당나라의 실각원에서 현장은 조용히 사색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서천에 가시겠습니까, 현장 스님? 한 동료 승려가 물었습니다. 현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서천에 가서 진정한 불교의 원전을 구하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가르침을 전파하겠습니다. 서쪽 봉화대와 사막 횡단. 현장은 장안에서 출발하여 여러 봉화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봉화대에서 그는 병사들에게 물을 요청했으나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자신의 진실한 목적과 열망을 설명한 후 봉화대의 장수 왕상이 이에 감동하여 물을 구해주었습니다. 왕상 장수님, 제게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현장이 말했습니다. 왕상은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무엇을 하러 가는 길이든 무사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스님. 현장은 네 번째 봉화대에서도 장수 왕백룡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왕백룡 장수님, 제가 서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물과 약간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현장이 절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백룡은 쾌히 응하며 도와주었습니다. 현장 스님, 가시는 길이 험난하겠지만 기운 내십시오. 누구도 그대의 열정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막에서의 환상과 생존. 사막을 지나며 현장 스님은 환각과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극심한 갈증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그의 신념은 굳건했습니다. 갈증의 고통 속에서도 불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관음보살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현장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꿈속에서 금빛 갑옷을 입은 신이 나타나 무슨 잠을 자는가 빨리 가라고 격려했습니다.
깨어난 현장은 근처에서 마침내 물을 찾아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 어떤 은혜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을 전파하는데 이 생을 바치겠습니다. 현장이 말했습니다. 제3장 서역을 넘다. 서역 국가들 통과. 사막을 넘은 후 현장은 고차국과 호기국, 소르국 등 다양한 서역 국가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의 장수들과 접촉하며 통과 허가를 받고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고차국에 도착했을 때 고차국의 왕은 현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이 먼 길을 오셨는가? 현장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불경의 진리를 구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전파하기 위해 서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협조해 주신다면 큰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차국의 왕은 감동하여 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대의 신념이 훌륭하오. 필요한 물자와 길 안내인을 제공하겠소. 능산과 대설산 횡단. 현장은 고차국을 통과하고 나서 능산에 도착합니다. 능산은 끝없이 높으며 정상에 항상 눈과 얼음이 덮여 있습니다. 그는 눈과 얼음 속에서 극심한 추위와 고난을 이겨내며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은 위험한 절벽을 앞두고 현장이 함께 여행하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면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를 위해 계속 나아갑시다. 동료들도 그의 신념에 동의하며 스님,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설산을 넘어가면서도 끝없는 눈과 얼음 속에서 현장은 신념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제4장 천축 도착 후의 경험. 천축 북부 도착. 고비 사막과 여러 국가들을 거쳐 드디어 천축 북부에 도착한 현장 스님은 여러 사원에 머물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천축의 승려들과 교류하며 학문적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천축의 도서관은 방대하군요. 여기 있는 경전들을 모두 연구할 수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한 승려와 대화를 나누던 현장이 말했습니다. 천축의 한 승려가 답했습니다. 네, 이곳은 오랫동안 지혜를 쌓아온 곳입니다. 많은 것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현장 스님. 해적과의 만남. 중부 천축으로 이동하던 중 현장은 아야 목거국의 한 강을 건너다 해적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해적들은 그를 제물로 삼으려 했습니다. 현장 스님은 두려움 없이 가부좌하고 입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부디 믿어주십시오. 저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물러나 지혜를 구하려는 승려일 뿐입니다. 현장이 말했습니다. 해적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진정한 승려라면 제발 무사히 통과하길 바란다. 너의 마음이 진실해 보이는군. 이렇게 현장 스님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해주겠습니다. 현장이 해적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나란타사 도착. 나란타사에 도착한 현장 스님은 개현 법사로부터 불교 대승 경전 유가사지론, 화엄경 등을 비롯한 경전을 배우며 학문적 깊이를 더합니다. 그는 나란타사에서 17년 동안 경전을 연구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개현 법사님, 이 경전의 가르침은 정말로 깊고 오묘합니다. 현장이 말했습니다. 개현 법사는 미소 짓으며 답했습니다. 현장 스님도 많은 성과를 거두셨군요. 계속해서 이 지식을 널리 전파하세요. 제5장 귀국과 학문적 업적. 귀국 준비와 여정. 서기 645년 현장 스님은 많은 불경 원본과 학문적 성과를 가지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귀국 후 그는 많은 불경을 정확히 번역하여 중국 불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합니다. 귀국하면서 현장은 도중에 만난 여러 이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현장 스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경전을 구해 오셨나요?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현장은 답합니다.
여정은 험난했으나 많은 이들의 도움과 신의 인도로 경전을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큰 축복입니다. 저작과 번역 작업, 귀국 후 현장은 대당서 엽기를 저술하며 자신의 여정과 학문적 성과를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 후대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불교 진리를 올바르게 전파하려는 노력을 이어갑니다. 그는 또한 가져온 불경들도 중국어로 번역하여 중국 불교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현장 스님, 이 경전들을 번역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괜찮으신가요? 한 제자가 묻습니다. 현장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 경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노력도 아깝지 않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제6장 주요 경험과 업적. 노승려와 다심경. 개빈국을 지날 때 현장은 길목마다 출몰하는 호랑이와 늑대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 노승려를 만나게 됩니다. 노승려는 현장 스님에게 다심경을 전수해주며 그가 안전하게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문을 외우세요. 그러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노승려가 말했습니다. 현장은 그 경문을 소중히 받아들며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불법 설파와 영향력. 현장 스님은 여정 중 여러 나라에서 불법을 설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합니다. 그의 설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는 그의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스님,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청중이 말했습니다. 현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생활하시면 삶이 평안해질 겁니다. 항상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제7장 서유기 전설과 신화. 서유기의 탄생. 현장의 실화가 모티브가 되어 탄생한 서유기는 명대 오승은에 의해 쓰여진 중국의 4대 고전 소설 중 하나입니다. 이 소설은 현장 스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설과 신화를 가미해 흥미로운 이야기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서유기의 주요 내용. 손오공이 등장. 손오공은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원숭이 왕으로 불사의 몸을 얻기 위해 천계를 어지럽히지만 결국 부처님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행산에 갇히게 됩니다. 삼장법사와 손오공의 만남. 삼장법사는 오행산에 갇혀있는 손오공을 구해주고 그를 수호신으로 삼아 서역으로의 길을 떠납니다. 스님, 이제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습니다. 삼장법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재능을 믿어보마. 우리 함께 경전을 구하러 가자. 여정에서의 동료들. 삼장법사는 손오공 외에도 돼지요괴인 저팔계, 물의 요괴인 싸오정을 동료로 맞아 함께 여정을 이어갑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능력과 성격을 가진 캐릭터들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고난을 극복해 나갑니다. 저팔계, 싸오정,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난관을 극복합시다. 삼장법사가 말했습니다. 저팔계와 싸오정도 동의하며 네, 스님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여정 중 삼장법사와 그의 제자들은 수많은 요괴와 천계의 시험을 맞이하며 이를 극복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불교의 가르침과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며 최종적으로 진귀한 경전을 획득하게 됩니다. 손오공과 저팔계, 싸오정은 종종 다투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가 되어 삼장법사를 보호하며 여정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손오공이 말합니다. 저팔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손오공 스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제8장 결론. 위대한 성취와 유산. 현장 스님의 서천 경구 여정은 불굴의 신념과 학문적 열망, 그리고 불교 진리의 전파를 위한
험난한 모험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에서 겪은 모든 고난과 역경은 결국 위대한 성취로 이어졌으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교훈을 줍니다. 그의 노력은 불교 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종교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유기는 현장 스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전설과 신화가 녹아있는 대서사시로 문학사의 길이 남을 걸작입니다. 삼장법사와 그의 동료들이 펼치는 모험과 용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현장 스님은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와 신념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학문적 업적과 서천 여정 그리고 서유기에 담긴 이야기들은 후대에 중요한 교훈과 영감을 남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